배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간부가 땅에 묻히게 심는 거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묻혀 있을 거예요. 위에 그 배꼽이라고 그러죠. 배꼽 위에 다 흙이 묻혀 있어요. 배꼽이 위에 상투가 있는 것은 다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신 분들은 다들 일꾼들 그 외국인 직원들 되고 있으면 금방 해라 그러면 금방 다 해요. 이게 싹싹 긁어내면 됩니다. 여기 신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정시구 빠른 활착을 위한 농가에서 취해야 하는 일은 이게 굉장히 이런 질문은 굉장히 썰은데 이걸 답변하기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전에 이겁니다. 이거는 아까전에 심는 방법 말씀했죠. 그렇게 심어놓으면 꽤 잘 내립니다. 아까전에 곧바로 심어놓은 상태에서는 영양근이 관찰을 해보시고요. 영양근이 내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옆으로 심어놓으면 7일에서 8일 정도는 제가 또 아까 전에 사진 찍어봤는데 이미 7일에서 8일 정도면 영양근 한두 개 정도 땅에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눕혀 심는 게 빨리 발견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놓으면은 영양근이 빨리 안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흔들려요. 눕혀 심어 놓으면 영양근이 빨리 들어가. 일부러 눌러서 깊이 이렇게 단단하게 눌러서 안 흔들린 것은 의미가 없어요. 높이 들려 있어도 뿌리가 보이게 심어놔도 영양근이 내려가면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옆으로 제대로 심는 것, 이게 빠른 활착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물관리, 첫날에 심어놓고 관주하면은 첫날은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적정한 양, 하루에 1 주당 200cc에서 계산해서 한 6번 정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7, 8일 정도 주신 다음에 배수가 잘 안 되는 포장들은 하루 정도 딱 문을 끊으세요. 하루 끊으시면 그 배지 안에 그 물이 쫙 빠져서 물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건호에 맞춰서 물을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물이 잘 빠진 배지냐 물이 안 빠진 배지냐는 어떤 걸로 구별을 할 수 있냐면 그 급액을 하실 때 첫 타임에 급액을 하고 보통 두 번째 급액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있다가 급액을 하잖아요. 첫 번째 급액을 할 때부터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포장은 배수가 안 되는 그 포장입니다. 정상적으로 한 200리터 주당 200cc를 주어가지고 첫 번째 타임에서는 잘 나오면 한두 방울 떨어지고 두 번째 줄 때부터 배이기 시작이 되면은 이거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에요. 그런 걸로 자기 배지가 배수가 잘 되냐 안 되냐를 가늠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면 첫 번째부터 배수가 되는 토양은 그 배지들은 한 번에 주는 양을 조금 늘리고 횟수를 줄이십시오. 예를 들면 하루에 200cc 기준으로 우리가 6번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면 5번이나 4번으로 줄여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루에 주는 총량은 줘야 됩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2번까지 올바른 정식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이고, 그것도 제가 우리 이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정식 후에 가장 문제점이 이 시드름병하고 탄저병인데, 지금 탄저병은 병으로 치지 않습니다. 시드름병이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시드름병 발견하면 탄저병은 바로 그냥 해결이 되는 거고, 탄저병은 지상부에서 병이 오는 게 탄저병이고, 시드름병은 지하에서 뿌리에서부터 발생하는 게 시드름병입니다. 그래서 시드름병은 방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탄저병은 위에서
이렇게 허벅거니 하면 되는 거고 시드름병은 땅에다 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 간주를 해라는 겁니다. 땅에다 약을 하기 위해서 이 포기 간주 주상사수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4번에서 6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약은 아마 우리 이스님께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4가지 내지 5가지로 경우로 이게 그 병균들은 약제를 2번, 3번 같은 약을 써버리면 내성이 금방 생겨요. 특히 이런 이렇게 시드름병, 이런 탄저병들이 더 내성이 많아요. 그래서 4가지, 5가지를 계속 돌려가면서 쓰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울러서 근제하고 충제하고 예를 들면 잠시만요, 회장님. 아니 잠깐만요. 질문이 저기에서 나중에 따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사항이 지금 많아가지고 질문 중심으로 가다가 해서 네. 해소를 해야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네. 뒤에 다 그거는, 같이 네. 포함되어 있어요. 사춘기까지 겸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예, 사춘기는 예. 올해 춤이 굉장히 하여튼 많습니다. 저도 지금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바로 벌레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했는데 지금 야간 지가 한 5일 정도 됐는데 또 보니까 안에서 깨어나가지고 조그마한 게 또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내일 다시 사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꽃이 필 때까지는 최소한 일주일 안에 계속 충제는 하십시오. 그리고 충제가 이렇게 생활되게는 약재 하나 갖고는 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춘기 한 2가지 정도 섞어가지고 하시면 방지가 잘 됩니다. 꽃이 핀 웅에 곰팡이 이것도 거의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아까 전에 곰팡이 또 이야기가 드렸고 킹스베리 경우 양의 이시 몇부터 최고 몇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킹스베리 농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6농가 됩니다. 원래 킹스베리가 이 만드신 분이 상당히 높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1.8까지 올리라고 하는데 제가 1.8까지 올려서 한번 해봤는데 그 산천과 비율이라든가 안 좋게 나와요. 0.8까지는 올리지 마시고 최고 올리면 1.4 정도까지 올리십시오. 그리고 평상시 겨울 되기 전까지는 이 혹간기를 넘기는 과정은 1.2나 1.3으로 넘기시고 이제 내년 2월 그 신초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0.4로 올리세요. 1.4로 1.4 2.4. 1.4 1.4 이상은 안 올려도 돼요. 제가 해보니까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얼마큼 주고 계십니까? 0.6? 0.8까지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까? 지금 갑자기 온도가 뜨겁다가 지금 낮춰지거든요. 지금 올해 아마 오종 상태들이 예년에 비오면 그 간부 붓기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작을 거예요. 좀 약한 편이고 이거를 빨리 처세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꽃이 늦은 것 같아도 이게 화분화가 온도만 맞으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돼요. 한 열흘 안에 이렇게 화분화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늦추시지 마시고 최소한도 한 0.8까지는 올려주시고 한 3일, 2, 3일 간격으로 0.1석 올려가지고 한 1.0으로 좀 오래 갈 사람들은 1.0으로 가시고 한 1.2까지 초기를 올리시는 분들은 한 1.2까지 이렇게 한 3일 간격으로 해서 올리십시오. 그래야 하여튼 지금 초세 확보를 못하면 일화방에서 수확을 많이 못합니다. 조금 그 딸기 따는 게 늦더라도 그 일화방에서 몇 장 못 따면 돈이 안 돼요. 일화방에서 최소한도 한 6, 700장, 500장 이상은 따야 되는데 아마 초세 못 잡고 200장 정도 수확하고 말아요. 그래서 최대한 일화방 수확을 많이 하려면
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초세가 안 좋아가지고 그 최근 내렸던 게 약을 얻으시더니 이렇게 두산 선수를 하시면서 꼭 영양제 공급한 거 받는 데 있으시니까 같이 넣어 가십시오. 그거를 그리고 빨리 확보를 하실 분들은 지금 상태가 좋다 해도 매일은 못 오더라도 2, 3일 간격으로라도 계속 그 아미노산 영양제를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하면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파리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니까. 이파리를 최대한 키워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양익을 몇 시부터 마지막 몇 시까지 주어야 하는지요. 이거는 시간으로 합니다. 네. 해 떠서 2시간 후부터 양익을 공급을 하고요. 해 지기 전 1시간 전까지 양익 공급을 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제 배수가 안 되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에 의해서 배수가 잘 안 되는 집들은 오후 2시 내지 3시면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안 될 때에는 1시, 12시나 1시에도 꺼내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 들어가서 햇빛이 부족할 때는. 그래도 그 양을 되도록이면 하루에 줄 양을 총량은 그 시간 안에 줄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킹스빌 흰가루 왕제 이것은 통상적으로 예방밖에 없죠. 주기적으로 하는 거. 근데 나중에 발생을 했을 때는 저한테 따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다음 방법으로 같이 드릴 테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주기적으로 열흘이면 열흘, 뭐 일주일 자기가 하는 주기표로 만들어가지고 달력에다 꼭 동그라미 흰가루 친 날을 뭐 빨간 동그라미 치던 흰가루 그날은 꼭 빼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면 잘 안 옵니다. 어찌됐건 와가지고 잘 못 잡을 때는 연락을 따로 주십시오. 그러면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름과 방제 일자법. 무름과 방제는 이게 일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일조하고 관계 있다는 말은 딸기가 익는데 적산 온도가 800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온도를 20도로 잡으면 40일 만에 익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일화왕은 거의 30일에서 35일이면 나와요. 일조가 좋기 때문에, 햇빛이 뜨겁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하왕부터가 제 2하왕이 문제죠. 이제 12월, 뭐 1월 이럴 때 온도도 높고, 그때는 보통 50일에서 55일 정도 걸려서 나오죠. 근데 이제 가온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 50일 이전에 나오는데, 가온이 없이 무가온으로 오는 경우는 55일이 넘어가고 이래요. 그럼 무름과는 그 날짜가 넘어갈 때 나옵니다. 최소 50일이 넘고 55일이 넘어가면 이게 자동적으로 무름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발효가 이제 물르면 이제 바로 발효가 되는 거죠. 냄새나는 딸기. 그래서 최대한 그런 농가를 무가온일 때 그렇게 무가온인 포장에서는 낮 온도라도 좀 높여가지고 하루 평균 온도를 조금 올려주십시오. 다음 1, 2도라도 올려주셔가지고 그것이 아마 시설이 제대로 안 된 포장은 무름과 일반법일 겁니다.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놓고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50일, 55일이 넘어가서 천천히 익는 포장에서 무름과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무름과가 많이 나온 농장에서는 복합 비료라든가 이런 비료를 썼을 때에 비료 피가 안 맞아가지고 질소 성분이 많아져가지고 무름과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액 처방을 받아서 그 양액 처방전대로 비료를 타는 게 맞아요. 고가 비료는 그 비율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꼭 그 처방전 받아서 양액 비료를 꼭 타셔가지고 본인 스스로 타시고 또 그때 예를 들면 또 때에 따라서 그 처방전대로 가는 게 아니고 처방전의 비료를 뺄 거는 한 5% 10% 빼고 버틸 것은 또 5% 10% 버티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기술적인 장부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나중에 아마 이 선생님이 아마 지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육류 빼내고 정식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 내가 카톡으로 한번 올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입질 뿌리고 뭐 새싹도 보충하고 이 부분은 이 원칙적으로는 새싹도를 보충할 때 뿌리고 채워지면 좋은데 그 바쁘다니 어떤 이유로 못 오면 구멍 뚫은 데다 넣으면 됩니다. 예, 구멍에다가 짐작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1kg 한 봉다리든 이렇게 뿌린다 그러면 그거 아마 그런 능력들은 다 있어요. 우리 농가들이 한 번 갖고 다 뿌릴 수 있는 이렇게 나눠서 뿌리시면 되시고 설령 좀 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 딸기 정식해놓고 그 피 크게 안 나옵니다. 그 가스만 나가는 기간만 며칠만 놔뒀다 심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구멍에다가 충제가 됐더니 균제가 됐더니 미리 해주시면 상당히 나중에 도움이 돼요. 관리하는 정식 이후부터 꽂을 때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나 요것은 이 문항은 거의 뭐 며칠 해야 될 며칠 해야 될 내용인데 아까참에 다 그게 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정식부터 첫째는 정식 그렇게 그 제대로 된 정식 방법부터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쭉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불관리 요령 교육받았는데 이게 이제 불은 우리 한봉이라 그러죠. 양봉은 굉장히 열에도 약하고 습에도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화방 꽃폈을 때 그 양봉을 갖다 넣으면 대부분이 12월 못 가고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새는 불값이 비싸가지고 두 번 넣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대처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피면 호박벌이죠. 호박벌 큰 거를 두 동이나 세 동머리 한 통씩만 갖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12월 중순이나 12월 말까지 그걸로 관리를 해요. 그리고 12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 양봉을 넣습니다. 그러면 양봉이 끝날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11월 말에서 12월. 예? 기온감은 안 나와요? 나트벌이? 안 나오죠. 근데 나트볼을 사용을 잘해야 돼요. 호박볼은 워낙 등치가 커요. 그래서 한두 번만 앉아야 돼요. 근데 하루 내 놔두면 하루 내내 꽃이 몇 개 안 되는 데를 돌아다니면 이게 새카매져요. 그래서 벌이 몇 마리만 나와서 돌아다니면 10시 정도, 최소 9시 반에서 10시면 문을 닫으세요. 들어간 문만 놔두고 나오는 문은 닫으세요. 그러면 나왔던 벌이 한두 번만 돌아다녀도 그 구멍으로도 또 나오던데. 나와도 나온 놈은 한두 마리예요. 그게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열어놓으면 안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다 그 까맣게 되는 경과가 돼요. 그러니까 꼭 그걸 넣어놓고 9시 반에서 10시면 몇 마리 돌아다니면 분명히 닫아야 돼요. 꽃이 많이 전체적으로 필 때 이하방 정도 때는 호박벌 나라도 그렇게 기행이 안 돼요. 근데 이하방 첫 꽃이 하나씩 필 때는 분명히 다 기운가 됩니다.
이게 그때 유튜브의 관리법은 9시 반에서 10시 전에 몇 마리 돌아다니면 분명히 닫으셔 버려요. 그럼 절대 말짱이 다 나옵니다. 그게 노하우인데.